소리를 듣고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귀. 하지만 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소리를 잘 듣는 것은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으로 바로 연결되는 만큼 중요합니다. 청각학 박사죠. 박성일 우송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각학 박사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네네. 사실 생소한 학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청각학이라는 이 학문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미 네. 역사는 10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아, 네. 예, 미국의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퇴역한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귀가 안 들리게 됐던 거죠. 네. 그때 이제 이비인후과와 언어 치료, 그 당시에 치료 그런 두 기관이 이분들을 위해서 이 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발전하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네. 들어온 지가. 15년이면 아직 상당히 짧은 네, 기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국내에는 몇 분 정도 그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국외 박사까지 네. 포함해서 대략 한 20분 정도 됐고요. 아, 영남 네. 지역에는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네. 적으시네요. 근데 생소한 학문에 이렇게 네.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가나안 보청기라는 곳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독일에 한번 그 보청기에서 한번 같이 가보자.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보청기라는 부분이 노인들도 많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기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없는 네. 어떤 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굉장히 네. 크고요. 거기서 이제 이 보청기를 통해서 난청인들에게 이제 이게 잘 들리게끔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있던데 그분들이 보니까 청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료가 됐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사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눈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는 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사실 귀에 대한 중요성은 그렇죠. 등한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헬렌 켈러 선생님 아시죠? 네. 예. 보이지 않으면 사물로부터 멀어지지만 네. 들리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갑갑하고 그렇지만, 들리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생기게 네. 되고 또 치매까지도 네.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는 세상이 다 서로 인간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사는 삶의 어떤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현대인의 귀 질환 좀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뭐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들으셔도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용한 곳에서는 사실 저희가 듣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주로 듣는 장소가 어떻습니까? 좀 시끄러운 네. 곳에서 듣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용한 곳에서는 한 중간 정도, 대략 한 60데시벨 정도에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시끄러운 데 가면은 잘 들으려고 하면, 시원하게 들으려고 하면은, 더 크게. 그렇죠. 네. 80데시벨, 90데시벨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 되면은 귀에 계속 무리가 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은 귀의 세포들이 손상이 됩니다. 예. 근데 눈이 나쁘면 사실 안경이나 렌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네. 그 청력이 떨어져도 이제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보청기인데 네. 어떤 방법으로 좀 골라야 되고 고를 때 주의해야 네. 할 점이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먼저 방문을 하셔서 네. 치료를 해서 혹은 약물이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난청이 생겨도 이과적인 치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는 네.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은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검사 자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귀 검사를 네. 보청기 출력을 어느 정도를 줘야 될지를 정확하게 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크게 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를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청기를 조절하는 부분인데 네. 어떤 분들은 큰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억셉트를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그 똑같은 데시벨인데 굉장히 불편해하고 네.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청각 재활이라는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있습니다. 20에서 2만 네네. 허르츠. 예,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보청기는 125에서 8000Hz 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면은 굉장히 좁아졌죠. 영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처음에 들으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아, 네. 소리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8,000원대 안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청각 재활을 계속 꾸준히 잘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리게 되고, 변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들리게 되는 거죠. 그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보청기에 대한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 좀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사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보청기라는 어떤 이제 사업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급부상을 좀 하고 있는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청각 장애인이 될 경우에는, 보청기 지원금이 있거든요. 네네. 최대 131만 원까지 네네.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보청기를 구입할 때, 좀 이제 난청인들이 조금은, 부담이 좀 더 적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현재 좀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누구나 그냥 보청기 센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왕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좀 관심 있으시고 하시려고 하면은 전문 학교에 오셔서 제대로 배우시고 대학원도 있으시니까요. 네네. 그래서 청사라는 어떤 직종을 통해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귀 관리법이라고 할까요?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시죠. 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들으시더라도 한 20% 정도는 좀 부족할 정도. 네.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들으시고, 한 20-30분 정도 들으셨다, 큰 소리로. 그러면 귀를 조금 쉬어주는 부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귀가 간지럽다고 주로 이제 면봉으로 많이 네. 간질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지는 자정작용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팔 경우에는, 면봉 같은 경우로 좀 바깥 부분만 네네. 살짝 파시고 너무 막힌 것 같은 이비인후과를 통해서 안에 제대로 파주시면은 귀를 아주 건강하게 잘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바쁜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Tomatis method is a pedagogical method used to improve the listening of a person whose hearing functions correctly. It works thanks to a device that causes musical contrasts by suddenly and unpredictably changing the timbre and intensity of the music. This effect will surprise the brain and trigger its attentional mechanisms. We say that the brain puts itself in the listening position. Sound is transmitted through air via the ear canal. It is also transmitted by vibration at the top of the headset. This vibration is called bone conduction. Bone conduction transmits the sound directly to the inner ear, thus preparing it to receive the sound transmitted through the eardrum. The switch to channel 2 causes the muscles of the ear to tense. Conversely, the switch back to channel 1 lets these muscles relax. Thus, the muscles of the ear are subjected to a gymnastic exercise. In this way, the stirrup muscle tenses and relaxes thanks to the Tomatis effect, improving the regulation of the inner ear and playing a role of preparation. More generally, it is the entire auditory system that is stimulated by the sudden change of timbre and intensity. The vestibule and the cochlea have a fundamental role of providing energy to the brain. In the cochlea, high-frequency sounds stimulate the brain much more than low-frequency sounds. Channel 2 will strongly activate the lower part of the cochlear duct and thus favor the reception of high frequencies and their transmission to the brain. This transmission takes place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acoustic vibration that is perceived into electrical stimulation. The electrical message is transmitted to the auditory cortex and the peripheral cortical areas that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prefrontal cortex. The latter integrates and analyzes the information received. In return, this integrated information is directed back to the ear, favoring not only the perception of the acoustic information and the ability to focus on it, but also the improvement of motor programs concerning fine and gross motor functions. Thus, through this back and forth between the brain and the receptors in the inner ear, we can see that in reality, the ear is a sensory motor organ that plays a decisive role in our personal development. That is why the Tomatis method acts in a natural and non-intrusive manner on the auditory system and the brain. This leads to improvements in learning, attention, communication, reading, listening, sensory processing. 귀는 태어나면서부터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하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과정. 하지만 소리의 어둠 속에 갇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당신 뭐 할 일이 뭔데요? 안 들려요? 왜요? 금방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해봐요. 요즘 아내는 되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서히 소통의 벽이 생겨버렸는데요. 많이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는 뭐 이 얘기 뭐 한 번 하면 끝인데 지금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 한쪽 귀는 안 들린다는 것을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왜요? 남편한테 그 얘기 안 했죠. 그 이제 처녀 때부터 귀 물이 났으니까. 세상의 소리를 막고 삶을 고립시키는 병, 난청.
생명을 잃는 병은 아니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간이라든가 대중 관계에서도 많이 이제 모유가 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난청 치료의 시작인 보청기. 보청기도 재활 훈련을 통해 듣는 소리를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 사용하고는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조금 자신감도 얻고. 잃어버린 소리를 찾는 과정. 올바른 보청기 사용을 통한 난청 치료법에 대해 청각학 박사 박성일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배수전 씨 부부. 오른쪽 귀로만 생활해왔다는 배수전 씨는 젊었을 때부터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고 중이염으로 자주 고름이 생겼습니다. 왼쪽 귀 속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는데요. 옛날에는 고막이 구멍이 났었다가 다행히 아물었어요. 청력 검사도 시행했습니다. 소리를 듣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청력의 손실 유무를 판별하죠. 손실 정도와 유형을 평가하는데요. 정상 청력은 20데시벨 이내에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귀는 아직 보청기가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하면 왼쪽은 보청기를 하시면 훨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장애 진단은 안 되지만은 보청기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왼쪽 귀의 상태가 좋지 않은 배수전 씨. 그동안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소리는 고막을 통해 달팽이관에 전달되고 미세한 전기신호로 바뀝니다. 이것이 청신경을 자극해 뇌에서 소리를 이해하게 되죠. 이 과정 중 하나만 잘못돼도 듣기 힘들어집니다. 젊은 분들이 만성 중이염이 있어가지고 전음성 난청이 있을 때는 수술로 청력 개선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절에 들으셔가지고 감각신경성 난청까지 같이 왔을 때는 우리가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 이런 방법은 없고 청력 저하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밖에 치료할 게 없죠. 한번 손상된 청력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소리를 찾기 위해 부부가 나섰습니다. 보청기를 제작하기 전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난청 정도와 유형 등을 평가해 보청기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왼쪽 부분은 일단은 보청기를요 좀 해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안 떨어지게끔 최대한 달팽이관에 있는 세포, 청각 세포들이 운동을 하게끔 해서 더 이상 안 떨어지게끔 막아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본을 뜹니다. 보청기는 남아있는 청력이나마 보존시키면서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적절한 보청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후 배수전 씨 부부가 다시 박성일 박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배수전 씨의 새로운 귀가 되어줄 보청기가 완성되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좀 어떠세요? 되게 크게 들려요. 그렇죠. 예, 마이크 대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들리는 것처럼. 예, 좀 올리고. 이게 좀 울리고. 네. 근데 어머니가 지금 현재 이 정도 크기가 네. 어머니가 들어야 되는 수치가 이 정도다, 100이다. 그럼 거기 한 60% 정도만 내놓은 거예요. 네. 안경과 다르게 보청기를 처음 착용했다고 모든 소리를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 훈련을 통해 듣는 소리를 적응시켜 나가야 하죠. 보청기를 착용한 후 조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느낌이 좀 들리긴 하는데 크게 뭐 잘 된다 느낌은 없어요. 그걸 이제 적응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2주, 뭐 또 2주, 한 달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셔서 제가 이제 컴퓨터로 어머님이 불편한 걸 얘기를 하셔야 돼. 네, 그러면 기준입니다. 보청기는 착용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꾸준한 훈련과 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는 부지런히 한번 노력해서 얘기가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내가 늦게 사랑받게 생겨서 보청기 때문에 행복하겠습니다. 사랑이 여태까지 했지. 사랑받겠구만. 최근 노화나 환경으로 인해 난청을 겪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청각 보정을 돕고 청각 능력을 재활하는 유용한 기구죠. 하지만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음에 있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듣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 되면은 고음에 있는 소리는 어느 정도 좀 증폭이 돼서 들리긴 하겠지만 저음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소음선 난청이 되고 좀 과정폭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쪽에 있는 주파수 대역에 있는 세포까지도 손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게 국내 난청 인구 300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진호 씨는 중학생 때부터 난청을 앓았고 현재까지 5개 정도의 보청기를 사용해 왔는데요. 이제 보청기를 꼈다 해가지고 모든 소리가 맑고 깨끗하게 잘 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불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 보청기 피팅 하시는 분에게 적절히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보정을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조진호 씨.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처음 보청기를 했을 때 매일같이 찾아와 조정을 했습니다. 훨씬 낫잖아요, 낫기는. 예, 기종이 조금 좋아질수록 왼쪽이 조금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왼쪽이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이제 고음이 안 좋으니까 고음을 그때 너무 많이 올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왼쪽 부분에 고음을 좀 더 내리는 상황. 사실 지금 고음 부분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사실은 높게 해서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좀 약간 새 소리나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고도 난청인 조진호 씨는 저음은 무리 없이 듣지만 중간음과 고음은 들리지 않았는데요. 보청기를 맞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진호 씨처럼 적절한 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청기를 한두 번 끼고 에이 뭐 안 들린다 해서 그냥 처방하라고 하면 절대는 안 되고, 이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좀 부지런하게 좀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셨을 때 아까 이제 조진호 씨는 굉장히 표현을 잘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주파수 대역이 모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사실 저는 수월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의 청력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조진호 씨. 난청이 있는 경우 고음이나 저음, 어떤 상태일 때 잘 들리지 않는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소리가 보청기를 새로 사고 처음에는 만족도가 50%인데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만족도가 60%, 65% 올라갈 것이고, 뭐 1년 동안 노력하면 80%까지 올라갈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자기가 100%는 만족을 못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만족도가 개선이 돼요. 크고 작은 오해들로 인해 난청 환자에게는 타인과의 대화가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있습니까? 네. 김준환 씨도 늘 오해를 받았는데요. 왜 알아듣지 못하냐, 지책도 듣고 뭐 놀림도 당하고 그런 게 있어서 우울한 적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 착용하고 난 뒤부터는 그런 게 없어져서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청기 없이 김준환 씨는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어음 청력 검사를 해봤습니다. 돈, 짐, 준, 루, 이번에는 보청기를 착용합니다. 흙, 무, 비, 손. 어음 청력 검사로 말소리를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데요. 결과가 높을수록 보청기 착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준환 씨는 어음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보청기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한 30% 정도 이제 상향이 된 건데, 사실은 한 80% 이상 정도 나오면 좋은데, 이 부분은 이제 재활도 필요하면은 조금 더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절 이런 것들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보청기 효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느낄 때는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왼쪽이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 왼쪽이 좀 작게 들리는 것 같고. 김준환 씨는 왼쪽과 오른쪽 전체적으로 청력이 내려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노인성 난청하고는 틀리게 이 신경 부분 있잖아요. 청각 신경 부분, 후미로 쪽에 올라가는, 뇌로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는 게 좀 더 훨씬 낫다는 거죠. 변별 능력 부분들이. 젊을수록 듣는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신경 기능은 살아있어서 말을 알아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경이 손상될수록 변별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가능한 빨리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좀 듣는 게 어떠세요? 네. 소리 듣는 게 듣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네, 한쪽만 꼈을 때 거의 좀 답답했는데 지금 괜찮아요. 지금 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 아주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해도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준환 씨. 난청은 더 이상 김준환 씨에게 장애가 아닙니다. 전에는 이 장애를 가진 게 참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 의료기기도 있고 해서 감사함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뭐 청력은 조금씩 뭐 떨어지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래도 큰 걱정은 다시 안 하고 긍정적으로 더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각 재활에 대한 중요성은 여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몸을 치료만 받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재활 훈련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나듯이 청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단에 섰습니다. 이미 난청이 있지만은 보청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 되면은 다른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고령 사회가 되고 그러면은 난청이 이제 많아질 텐데 그분들이 이제 기가 안 들이면 치매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 제대로 된 보청기를 끼워주고 제대로 된 청각 재활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잘 듣게 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사물로부터 멀어지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난청은 단순히 청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상대방이 말하는 건 다 듣는데 아가 어로 들리고 오가 우가 들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죠. 청신경이 손상될수록 듣는 능력을 향상시켜줘도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길 씨의 청력을 검사해봤습니다. 김수길 씨는 어느 정도 보청기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리를 높여줘도 듣지 못하는 것은 소리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의 신경이 손상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신경이 원래는 100%였는데 그게 이제 한 70%, 60%, 5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 자체는 크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말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청각신경 경로가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하더라도 벙, 동, 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경우 적극적인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각세포에 적당한 음의 자극을 줘서 단련시킵니다. 이명과 난청 재활을 돕죠.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듣는 연습을 계속하는데요. 조용한 환경이 아닌 시끄러운 식당이나 길거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음 상황을 설정해 실시합니다. 했습니다. 자, 이제 제 차례입니다. 관역. 따라서 하셔야죠. 관역. 오, 예. 관역. 관역? 관역이 있습니까? 관역. 자, 칼. 예, 있습니다. 칼. 제가 뭐라고? 자, 그 고래. 자, 졌네, 진짜.
아버님 너무 잘 들어요 지금. 예전에 지금 이거 빙고 게임 할 때. 전에는 이게 제가 상대가 안 됐죠,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긴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재활 훈련을 하더라도 뭐 50%밖에 안 되는 게 90%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보는 거는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50% 됐던 부분이 이제 한 80%까지 될 수는 있는 거죠. 이번에는 듣기 평가를 해보는데요. 단어를 불러드릴게요. 종, 예. 딸, 예. 끈, 쌀. 과연 김수길 씨의 성적은 몇 점일까요? 자,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 정도 18개를 불러줬을 때 10개도 못 맞췄어요. 한 7, 8개 정도. 줬는데 한 반 이상도 제가 잘 못 맞췄죠. 못 맞췄는데 오늘 난 이걸 하면서 18문제 중에서 한 9문제 맞췄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4문제만 틀렸다니까 상당히 좋았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윤복희 씨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초기에 보청기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윤복희 씨. 그땐 한쪽이 들리는 것만으로 생활했었는데요. 네, 재활하고는 조금 깔끔하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전에는 TV 채널을 전에는 어느 정도 높여야지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낮춰도 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활하면서 조금 좋아지고 있지 않나. 네, 일단 윤복희 씨는 8년 전부터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청기를 꾸준히 사용하지 않는 동안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지금은 3개월 정도 재활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후 청력 검사를 해보는데요. 고음과 저음, 전체적으로 잘 안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 1 100% 중에서 20% 맞으셨어요. 20%. 보청기만 착용하고 청각 재활을 하지 않는다면 듣는 능력에 있어서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을 어머니가 지금 중간에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재활을 하기 전에는 진짜 이거보다 더 낮았어. 어머니 아시죠? 예, 거의 보청기 끼고도 이렇게 계속 했었잖아. 예, 근데 지금은 저하고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조금 천천히 하고 얘기하면은 한 60% 정도는 알아듣죠 지금. 그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그 정도 얘기하는 건 들리잖아요. 예, 윤복희 씨도 게임을 통해 계속해서 듣기 훈련을 합니다. 보고 그리고 문어. 생선? 맞아요. 와. 자갈치, 보고, 문어 여기 다 들렸어요 일단. 기념일. 기념일? 탄생. 생일? 맞습니다. 생일. 단어들은 환자가 못 듣는 음역의 소리를 골라서 만든 건데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18개 문제 중 절반을 맞췄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18개 불러줬으면은 어머니가 5, 6개 맞췄어. 5, 6개 맞췄어. 18개 중에서 5개, 6개 맞췄어요. 근데 지금 몇 개 맞추냐면은 9개 정도 맞춰요. 9개 맞았어요. 50% 정도 들려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하고 얘기할 때 실제적인 대화 부분은 이거보다 좀 더 듣는 거예요. 60% 이상은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윤복희 씨. 이제 희망이 생깁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좀 가까이 들리는 것 같고 조금 이제 깔끔하게 세밀하게 조금 들리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만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교수님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60대 이후부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박천옥 씨. 그러다 보니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되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남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도 늘어났는데요. 나는 그 보통 소리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항상 저건 또 성결내고 얘기한다. 그렇게
지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보청기를 하고 나서는 다 들리니까 아주 좋아요. 그저 청력이 노화되는 현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며 넘겨왔지만 박천옥 씨가 느끼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잃어가는 소리를 되찾기 위해 3개월 전부터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난 이후 잘 적응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찾아와 보청기 상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50데시벨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한 60데시벨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 지금 시읒이나 히읗 발음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마다 난청의 원인과 정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천옥 씨의 경우 귀걸이형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나가 봐라. 이렇게 밖으로 이러니까 좋더라. 괜찮다고. 전혀 뭐 다른 사람 의식 쓸 필요 없어요. 의식할 필요 없다. 나는 저쪽은 의식이 아니라 자다가도 그냥 잡으려고 빼놓고 자야 그 원칙인데.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구멍이 퉁퉁퉁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 부분은 우리 원래 귀로 들리는 부분으로 조금만 크게 해서 이제 듣게끔 하고, 안 들리는 부분, 시읒, 히읗 발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듣게 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보청기를 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다는 박천옥 씨. 그 중에서 가장 반가운 것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60 되도록까지 나는 잘 들렸는데 그때는 60 넘고 안 돼가지고 그냥 키는 거지. 아주 큰 소리만 듣고 적은 소리는 못 듣고. 지금 그 보청기하고 진짜 좋습니다. 소리 다 듣고.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워온 새. 하지만 귀가 어두워지고 나서부터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짜증이 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는데요. 가장 기분 좋은 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른 소리를 하면은 나가 이제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순서대로 말하면 자기는 이제 화를 내는 기라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랬고 좀 답답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바로바로 말하고 잘 알아들어요. 두 분 사이도 좀 좋아지셨습니까? 좋습니다. 원래 좋습니다. 사람이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약 40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침묵 속 세상에 갇힌다면 그야말로 절망인데요. 절망을 딛고 소리를 찾아 삶의 희망을 얻게 된 사람들. 새로운 소리와 함께 멋진 인생을 그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어떤 보청기가 내 청력에 잘 맞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빨리 보청기를 잘 착용하시고 자기 귀에 맞는 걸 착용하시고 재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자기 귀를 보호하고 나중에 심해도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나이 들면서 귀가 어두워지는 건 노화의 과정이겠지만 그래도 청력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65살 이후에는 10명 중 4명이 노인성 난청을 앓게 되는데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치매 위험도 급격히 늘고 또 우울증 등을 겪을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 청력 검사를 받는 70대 여성입니다.
검사 결과 정상보다 소리를 2~3배 크게 해야 겨우 들리는 난청으로 판명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억력도 희미해졌습니다. 내 머리가 뭐 왕왕왕 되는 것 같고 정신이 그냥 깜빡깜빡 뭐 금방 잡아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미국에서 600여 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가벼운 난청의 경우 치매 위험이 2배, 중간은 3배, 심한 경우엔 5배까지 치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력이 10dB 떨어질 때마다 치매가 27%씩 증가한 셈입니다. 대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서 정보 처리 능력까지 영향을 준 탓입니다. 외부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대뇌에서 정보 처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뇌에 있는 인지 기능, 즉 정보 처리 능력이 감퇴되면서 인지 기능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난청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소외되고 나아가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해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초기 난청은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집에서 본인만 TV 소리를 크게 하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난청이 있다 해도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 등으로 도움을 받으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그 시각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시는데 할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은 정한 씨. 방송을 보신 원장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할머니를 위해 보청기를 후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없어요. 지금이라도 일단 소리를 계속 들려줘서 소리가 조금 내로 들어오면은 인지 기능이 조금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할머니는 과연 손자 정한 씨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될까요? 이거 할머니 보청기예요. 할머니가 잊어버릴까봐 여기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또 선생님께서 이 목걸이를 또 해주셨어요. 자, 요거는 이제 목걸이 항상 하고.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응? 내 말이 들리냐 그러지? 그렇지, 맞아.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저녁밥은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다 먹을게 뭐.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 아유, 작은 소리로 말해도 금방 알아들으시네요. 열심히 사시는 청년인데 할머니한테 조금이나마 만약에 조금 잘 들리게끔 도와만 드리면은 이제 청년이 조금 숨통이 좀 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지원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더욱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손자와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장수 리스크라고 아시죠? 네. 뭘 아는 척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65세 이후에 의료비로 쓰이는 돈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남성이 5,100만 원, 여성은 얼마일까요? 뭐 비슷하겠죠? 6,800만 원. 더 많네? 많잖아요. 우리 보면 어머님들이 더 병원 많이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거든. 네. 간호사님 잘하시잖아요. 네. 자, 정말 평생 쓸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이때 쓴다는 건데. 네. 강 박사님은 아직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저는 고혈압 약 먹고 있죠. 아, 드시고 그 있다. 한 달에 한 20만 원 들어가죠. 아, 그것만? 네. 다른 건 없으시고요? 비타민도 먹어야 되죠. 네. 그리고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그거는 약간 충치도 해야 되고. 아, 충치도 해야 되고 이도 네. 있고 이제 시작되셨다 그죠? 시작되죠. 네. 선인 씨는 아직까지 그런 건 전혀 뭐 아니에요. 저는 건강한데 네. 이 돈을 6,800만 원이라는 돈을 네. 절 위해서 써야 되는데 걱정인 것은 네. 집에 계시는 양반
그분한테 다 쓸까봐 걱정입니다. 네. 요새 슬슬 40대가 넘으면서 네. 임플란트도 좀 시작됐죠. 벌써? 네, 맞아. 예, 네. 그리고 요것도 자주 하시니까 간 좀 안 좋아지셨죠. 아우, 지난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또 맨날 기침하시죠. 네, 안 좋습니다. 65세 이후에 남성, 여성 합해서 1억 2천입니다. 이 정도는 한 달에 벌어놓든지. 1년에. 평생? 그 65세 이후로. 이후로 쓰는 돈이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네. 보험을 많이 넣어놓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는 뭐 저희 거의 식구 같은 분입니다. 100년이든 1000년이든 가수 정정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정아 씨는 이름에서 뭔가 필요 좀 정정하잖아요. 뭐, 얼마나 이름 얘기하면 했네. 제 이름은 뭐 언제든지 근데 사실은 정정합니다. 100년이든 1000년이든 사랑할 거야. 가슴에 꼭 안고 사랑할 거야. 소매길 대담방울 강아지.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 박성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좀 낯선 전공 과목입니다. 네. 그죠? 예.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네. 근데 이 청각 관련된 의료비 지출이 상당하다고요? 네, 상당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나이가 들면은 여러 질병도 있지만 그 중에서 난청이 네네. 예, 대표적으로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음흠. 근데 난청이 있으면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네. 이제 보청기를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청기가 금액이 좀 많이 비싸죠. 예, 예. 예. 보통은 한쪽이 평균적으로 150에서 200 정도 합니다. 양쪽 하면 2배죠. 제법 되네요.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그 보청기를 하는 확률이 그렇게 네. 많지는 않은데 네. 최근에는 좀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하면서 또 필요성도 많이 생기니까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보청기 수명이 네. 한번 뭐 착용하면 평생 도록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한 70 정도 되시면 돌아가셨는데 예. 이제는 100세 시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보청기만 금액만 하더라도 이거 넘어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오, 진짜 그러네. 네. 예. 최근 들어서 5, 60대의 아직 한창 나이에 난청을 호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정성욱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실제로 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다고요? 예, 우리가 65세 이상을 보통 노인으로 정의하는데 네. 60에서 70세 사이에서는 한 40%, 네.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10명 중에 9명이 네. 난청형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 예, 대부분. 그래서 흔히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 노인들에 오는 노인성 난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 예. 고도신단이네 지금. 저기 아니 저는 요즘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 불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좀 크게 좀 말해. 아, 직원이 제가 얘기했을 잘 안 때 들려가지고 크게 좀 말해. 그만큼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안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고 잘안 그렇잖아. 들린다. 네, 그런 잘안 경향이 좀 들린다. 있다. 방송 제목이 그러니까. 그래. 아, 알겠습니다. 예, 제목이 그러니까.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톡박스 열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십시오. 노인성 난청이 이게 뭐뭇이 아니다. 뭐가 아닐까요? 자, 노인성 난청이 나이 탓이 아니다. 아, 나이 탓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 뭘까? 그럼 뭔 탓이야?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게 네. 65세에서 70세 되신 분들이 오고 그리고 또 아니, 나이가 드시면 나이 거의 다 탓이 오신다는데. 중요한데 네. 꼭 나이 탓만은 아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 말씀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난청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확실한데요. 네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럼요. 네. 그 원인은 바로 네.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예. 네. 활성산소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우리 모두 활성산소를 두 눈으로 여러 번 봐왔습니다 지금까지. 뭐냐면 상체에 바르는 과산화수소. 네. 그게 활성산소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상처에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거품을 확 내면서 맞아. 네. 균들을 다 죽이죠. 맞아요. 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근데 균들이 죽을 때 아쉽게도 그 옆에 있는 정상 세포들도 일부 같이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 귀에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네. 당연히 귀가 파괴되고 청력이 나빠질 겁니다. 네. 귀에 활성산소가 생기는 이유는요. 대표적인 게 너무 큰 소리를 들으면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또 귀에 나쁜 여러 가지 약재,
네. 뭐 귀를 다쳤다, 집안 염증이 생겼다, 생길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보다 활성산소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주범은 바로 칼로리입니다. 칼로리? 예. 우리 몸에는 에너지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예. 우리는 항상 움직여야 되고 심장도 뛰어야 되고 장도 움직여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 공장을 뭐라 그러냐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게 에너지 공장입니다. 공장이면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입으로 먹는 음식물, 네. 두 번째는 코로 들이마시는 산소. 네. 그 두 개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공장 내연이 생기죠. 그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공장 내연이 생겼다. 그렇죠. 예. 산소를 10을 마시면 그중에 네. 1이 활성산소로 변하고 네. 그게 과산화수소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또 귀에 쌓이면서 이제 청력을 조금씩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서 청력이 더 나쁘다 하는 보고가 있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청력이 나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활성산소에 노출된 기간이 길었다는 것뿐이지 그 나이 숫자 그 자체가 청력을 나쁘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를 좀 많이 만드는 그런 그 삶의 패턴이다. 그럼 나이에 상관없이 빨리 귀가 좀 이렇게 소리가 그렇죠. 들릴 수 있다는 걸 예,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요, 예. 지금 요새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헤드폰을 쓰면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든요. 그 친구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것도 문제되죠. 큰 소리, 특히 85데시벨 이상의 큰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교수님, 예. 85데시벨이 어느 정도 크죠? 저희가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죠. 소리 크기를 네. 우리 데시벨로 정의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속삭이는 소리 네. 30데시벨입니다. 속삭이는 게.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60데시벨. 아, 지금 말씀하시는 보통의 게? 목소리가요. 그리고 고함을 크게 지르면 그게 한 90데시벨. 고함을 크게 지르면. 예. 그래서 3, 6, 9 이렇게 이루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 제일 지금 여기서 위험한 분이 정정화 씨예요. 저희는 무대에서 음악 소리 뭐 빵빵하지 그렇죠. 또 이니어라고 네, 귀에 네. 끼는 그죠. 그 반주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걸 끼고 하면은 되게 저희는 평소 음악도 많이 그렇죠. 들을 거 이제 음악도 항상 듣고 있지만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 그 거의 스피커라 그러죠. 이게 그 무대 쪽이 아니라 객석을 향해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저희가 그걸 듣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노래를 해요. 제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네네. 그래야 그 소리가 돌아서 저한테 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랄까 섬세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하. 섬세한 오늘 주제가 딱 나왔네. 오, 섬세한. 요건 좀 이따가 저희가 테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즐거워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에 좀 이렇게 딱 미기처럼 물어주신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딱 두 분 오늘 물었어요? 딱 왔어, 딱 왔어. 자, 근데 아까 지금 정정화 씨가 아까 교수님께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활성산소를 줄이면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줄이는 거예요? 귀에 활성산소가 생기는 큰 원인이 과도한 소음이라 그랬거든요. 네. 소음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노출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가능한 85데시벨, 90데시벨 이상 소리는 노출되지 않는 게 좋겠고 네. 혹시 노출되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노출된 다음에 조용한 곳에 와서 귀를 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활성산소가 처리되면서 귀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85데시벨 이상의 좀 큰 콘서트장이 같다. 예. 그럼 보통 콘서트를 하면 2시간 이상이잖아요. 예. 이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가요? 많이 노출된 거죠. 그래서 그런 눈빛으로 보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콘서트장을 제가 만든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노출된 다음에 충분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잦아지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청력이 나빠지는 거죠.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음이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박 교수님, 그래서 지금 뭐 산업안전공단이나 네. 저희가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은 85데시벨 이상이 사실 거의 카트라인 정도고 90데시벨 이상 A 정도 되면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일시적으로 청력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90데시벨에 8시간. 그래서 거기서 95데시벨, 겨우 5데시벨 올라갔는데 몇 시간 정도 노출되면 안 될까요? 반 시간. 그러니까 8시간에서 4시간 정도 노출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소음 노출, 큰 소리 노출됐을 때 굉장히 이렇게 노출된 시간을 이렇게
문제가 많죠. 그런데. 뭐 아파서가 아니라 이렇게 시끄러운 기하급수적이네. 곳에 네. 있으면 귀가 진짜 멍멍할 때가 있어. 이렇게 이제 저희가 미리부터 이 귀 건강을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지금 화면 보시면서 에휴 귀가 난청이야 대충 오는 거고 안 들리면 안 듣는 대로 살고 목소리 키우면 되지 하시는 분들 놀라 이게 그냥 그렇게 넘기실 질병이 아닙니다. 자 언제부터 그럼 청력 감소가 시작되는지 두 번째 토크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자 나도 혹시 청력 감소 몇 살부터일까요? 몇 살? 자 한 분씩. 뭐 20대부터라고 생각해요. 야, 누구 맞추려고 넘어가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드폰 쓰고 음악을 큰 소리로 듣고 하니까. 그런 20대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 이유가 있네. 강 박사님. 아니,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맞춰야지. 40대. 40대. 네. 40대다. 네. 손희 씨. 그래도 한 50대 정도 되면 20대, 이제 40대, 50대 나왔다. 네, 50대. 저도 50대 네, 한 표. 50대부터는 그죠. 조금 이제 가시더라고 기지 성력이 좀. 여기 정답이 있습니까? 자, 청력 감소가 몇 살부터? 30살부터. 30살부터. 너무 일찍이다. 나 30 할라 했거든. 20, 40, 50이라 30 할라 그랬는데 아쉽네. 60 할라 그랬지, 60. 아니 전 50 했잖아요. 아니 30살이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30살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네. 10대 때부터 이미 청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갓난 아기보다 네. 10대의 청력이 훨씬 더 나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요. 20Hz부터 2만 Hz까지인데 네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청소 연결 지나면서부터 고주파수부터 네. 점점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금방 헤르츠 말씀하셨잖아. 헤르츠 라디오 주파수 아니에요? 맞죠? 그죠? 헤르츠. 저희 파워 FM 99.9 9.9 MHz고요. 러브 FM 105.7 MHz입니다. 네. 헤르츠. 소리의 본질은요. 네. 바로 이 진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가 헤르츠라 그러죠. 1초에 진동하는 횟수. 횟수요. 예. 자, 1헤르츠고요. 네. 2헤르츠, 3헤르츠입니다. 그런 겁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피아노의 도 있죠? 네. 그게 256헤르츠거든요. 네. 도 건반을 때리면 피아노 줄이 1초에 256회 진동을 하는 거죠. 그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들 고막이 초당 256회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네. 도 위에 또 높은 도가 있죠? 네. 한 옥타브 위에. 네. 그건 2배입니다. 512헤르츠. 또 올라가면 1024헤르츠. 네. 곡 진동이 곡 소리이고 네. 그걸 감지해 소리를 듣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기저막이라는 거 네. 진동의 한계가 있는데요. 20회 초당 20회부터 초당 2만 번까지 진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20Hz부터 2만 Hz까지를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요즘 말하는 게 젊은 친구들 음악하고 네. 우리 성인가요 하는 사람들 음악하고 음력의 차이가 있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데시벨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왜 우리 어르신들께서 성인가요를 좋아하시느냐? 가장 적당한 귀에 그러니까 잘 들리는 그 음역대를 네. 구사하는 게 성인가요래요. 한번 한 소절 불러주세요. 몰라. 난 손의 당연히 끝에 땀방울까지. 야, 요 소절을. 그러니까 꽝꽝하는 이건 좀. 그러니까 너무 저음도 잘 안 들리고 너무 고음도 잘 안 맞아. 들리는데 맞네. 그렇다. 혹시 아셨습니까, 교수님? 사실? 오늘 저도 와서 배우는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바쁘시면 아셨어요? 저도 처음. 저도 다 이렇게 아니 저도 솔직히 네. 좀 전에 박사님이 쭉 설명하실 때 조금 졸렸는데 언니가 나라라라가 딱 들려. 딱 들려.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 헤르츠 이게 저도 라디오에 근무하면서 이게 초당 흔들림이라는 게 진동수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2만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하긴 하네요. 그죠? 청력 감소가 근데 30살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벌써 지난 나이인데 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시작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있겠지. 네. 있겠지. 누구라도 있겠죠? 못하겠지. 저는 네. 확실해. 원장님, 저는 오늘 확실히 밝히고 싶어. 자, 그래서 저 원장님. 아니, 제가 진행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즉석 청력 테스트를 할 겁니다. 왜? 스튜디오에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예. 개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4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총 소리 4개 어떤 소리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소리, 네. 2만까지 들을 수 있다 그랬는데 네. 2만 헤르츠부터 네. 그다음에 16,000헤르츠, 네. 12,000헤르츠, 네. 8,000헤르츠까지 4가지 준비했습니다. 안 들리는데 듣는다고 안 들리는데 들리냐고 진짜
아시죠? 자,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시고. 다 눈 감고. 자, 준비. 첫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눈 감고, 다들 눈 감고. 들리시는? 지나갔대. 아무 소리 안 났어. 아니, 아무 소리 안 났어. 틀었대. 어. 안 들렸어요? 네. 20대들도 20대 3명도 못 들었다는데. 또 20대 3명도 못 들었대요. 자, 이만이고 그다음에 16,000요. 16,000 이건 한번 도전해봐야 됩니다. 20대들은 도전해봐야 돼요. 박 교수님, 예. 정신 차리시고 자, 눈 감고 듣습니다. 눈 감고 자, 16,000 주세요. 들었어. 아, 뭐예요? 담당 PD가 컷 하더라고. 그 소리 들었어. 소리 나왔어요? 못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 20대도 못 들었다는데? 이건 문제인데. 아, 이거 무슨 귀신에 홀린 기분입니다. 자, 이제 그럼 12,000 갑니다. 12,000은 교수님 12,000은 들어야 되잖아요. 12,000은 들릴 겁니다. 들리고 오케이. 예. 근데 작게라도 사실- 들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셨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침 하던 거 좀 조용하시라고 하고 옆에 아이들 조용하라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12,000 눈 감고 주세요. 손. 들려. 지금 두 분 들리고 두 분 안 들린다는데? 아니 안 했잖아요. 했잖아요. 안 들렸잖아. 박사님. 다시 해봐요. 다시. 뭘 다시? 다시 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20대 세명 다 들었고 지금 박 교수님하고 무슨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진짜? 정한 씨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 순수한 영혼 두 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 안 들리면 이거 주되는 거죠. 12,000은 네.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12,000 안 들어도 상관없다. 예. 좋아요. 그럼 근데- 8,000 도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 오케이, 8,000까지 그러면 하면서. 맨 마지막 남아있는 8,000. 예. 8,000은 한번 자. 이거 들려야 돼요? 들리면 좋죠. 12,000은 예. 들려야 된다니까. 자, 8,000. 감마사리만 크로즈업 해주세요. 제크하시에요. 감마사리만 크로즈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000, 8,000. 박사님, 소리 나면 바로 드셔야 됩니다. 바로 드세요. 네, 소리 나면. 아싸. 네. 하나, 둘, 8,000. 근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던 장면은 옆에 있던 정한 씨도 나도 들린다. 저도 들었어요, 진짜. 12,000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우리 갓난 애기들처럼 2만헤르츠 소리도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다행한 것은요. 사람이 목소리로 내는 소리는 보통 3,500Hz 아래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3,500Hz 그 이하를 들을 수 있으면 사람 말을 알아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000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8,000을 잘 들으신다 그러면 네. 적어도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곧 보청기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럴 필요 전혀 없죠. 그래서 8,000 이상의 소리는 전혀 못 들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안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하. 초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작될 거 아니에요. 천천히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나빠질 텐데 난청이라는 게 과연 초기에 그걸 알 수 없을까요? 보통 제일 처음 병원을 찾는 분들의 주 증상이 뭐냐면 작은 소리도 다 들리긴 하는데 저 사람 무슨 말 하는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 게 제일 많고요. 그건 이해력의 부족 아닌가? 아니요. 그게 그건 다르게.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런 증상이 주변이 좀 시끌시끌할 때 어디 뭐 외식을 한다, 뭐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신다, 그럴 때 그런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박 교수님 소리가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데 구분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제 말에는 네. 자음이랑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아시죠? 네. 네. 모음은 아, 오, 우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저음 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읍 발음, 히읗 발음, 아까 자음이라는 부분은 고음 쪽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난청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는 저음은 좀 괜찮은데 이게 고음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소리는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건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분별을 못 하겠다. 끝말이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하는데 아버님까지는 잘 들었는데 뒤에 히읗자 발음 이런 것들이 안 들리니까 자음이 안 들리니까 뭐라고 다시 되묻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물으시다가 또 안 들려. 알았다. 모르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끄러운데 특히 시끄러운데 부분에 있어서는 자음 부분이 특히나 더 잘 안 들립니다. 소음에 묻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자음이랑 모음 부분이 모음은 에너지가 좀 커요. 근데 자음은 에너지가 또 작아. 안 그래도 안 들리는데 작기 때문에 네. 시끄러운 데서 더 묻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못 알아듣는 저희 어르신 계신 분이 애기 이제 지금 뭐 하냐 그래서 얘 지금 자요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네. 뭐 어딜 가? 아니요 네. 지금 애기 자요. 간다고? 그렇죠. 그런 잔다 간다 네. 이런 게 좀 헷갈리시는 거야. 네. 예. 특히 교수님 전화기 소리 더 잘 안 들리죠? 맞습니다. 예. 오. 전화기가 고음인가요?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네. 우리가 자연으로 듣는 그 소리를 온전히 다 구현하지 못하거든요. 네. 음질이 더 나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청력이 어느 정도 되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력이요. 강 박사님. 네. 저거 본인 시력을 아시죠? 네. 얼마입니까? 1점입니다. 아, 오, 양쪽 다.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기 송신탑에 새가 보인다고. 그게 까마귀인지 비둘기를 보신대요. 까마귀인지 근데,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게 숫자는 그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보신대요. 지진이 있는지 없는지 박사님 청력은 얼마? 모릅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 청력을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청력은 이제 데시벨로 나타내는데 시력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림이나 글자, 그죠? 청력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 네. 그게 청력입니다. 어. 그래서 보통 속삭이는 소리가 30데시벨, 이렇게 잘 들리게 말하는 소리가 60데시벨, 고함을 크게 지르면 90데시벨, 네. 그렇게 되죠. 보통 25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정상 청력으로 간주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 10데시벨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40데시벨. 자랑하시고. 예. 표정이 나를 보고 좀 듯이 저 저렇게 진지하게 자랑하시는 분 처음 듣네요.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청력이 40데시벨을 넘게 되면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생기죠. 아니 정 박사님은 지금 귀 박사님이신데 예. 환자분들이 다 귀가 어두운 사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을 작게 하시면 환자분들이 정말 짜증나겠어요. 크게 이야기하시는데 잘 안 들려. 박사님 저는 잘 들리는데. 예, 지금 너무 잘 저희 들리는데. 우리 다 잘 들려요 지금. 잘 들리는데. 잘 들려. 지금 지금 다 잘 들려요. 가만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럴 수도 있거든요. 네. 초기 증상. 네, 그죠. 저희 증상.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진료실에서? 예. 잘 못 말을 알아듣겠다고. 작게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목소리가 커지죠 진료실에서. 요즘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네.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목이 자꾸 쉬고 그런 증상이 좀 있습니다. 저도 한 5년 전에요. 네. 아파트를 살 때 밤에 공사를 해요.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말도 안 무슨 되지. 밤에 공사를 두두두두두 이렇게 공사를 해요. 네. 이 밤에 저 사람들이 밤에 잠도 하지 않고 무슨 공사를 하나 그랬어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딱 반대로 누우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 끝났구나 이제 그랬어요 속으로. 그리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했는데 또 도도도도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정아 씨 귀에서 공사하고 있었구나. 그게 그 이명 아마 총이었었나 봐요. 이게 이명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청력이 나빠질수록 이명에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청력이 서서히 나빠진 사람들은 일부에서 이명을 느끼지만 청력을 갑자기 잃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명을 느끼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리는 귀를 통해 들어온 다음에 반대쪽 대뇌 청각 피질에서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청력이 떨어지면 뇌 입장에서는 소리가 적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는 그 잃어버린 소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리를 더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이제 인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게 이제 이명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난청이 있는 사람은 그 난청이 있는 만큼 없는 소리인 이명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 주로 바람 소리 같은 거죠. 바람 소리, 매미 소리,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랬거든. 아 진짜? 좀 무서워. 근데 저렇게 좀 말씀하시니까 무서워. 예. 아 그랬어요? 조금 커지면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하고요. 또 짜증스럽고 심하면 수명장애, 불면증까지.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아주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상이 심한 분들은
분명히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원인이 밝혀져서 치료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청기. 네. 보청기. 보청기도 이명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치료라기보다는 재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낫겠죠. 사실 귀에서 이명을 아예 안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는 증폭이잖아요. 네. 예, 주위에 있는 소리가 증폭되면서 자기 귀 안에 있는 소리가 좀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자폐되는 효과죠. 그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재활을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네, 네, 무시하게끔. 네. 그런 재활 치료요법들이 있죠. 난청 때문에 인명에 생기신 분들은 그 효과가 있겠네요, 그죠? 소리가 이제 밖에서 오는 소리가 커지니까 그렇죠. 안에 소리가 자꾸 상대적으로 네, 작아질 수밖에 없겠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에 걸린 사람 나이가 좀 젊잖아요. 그런 분들 보청기를 하려고 안 할까요? 그렇지. 근데 그렇죠. 청력이 많이 나쁜 사람들에 한해서 보청기가 도움이 되는 거고요. 청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면서 이명이 있는 분들이 꽤 많죠. 네. 근데 이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뇌에서 없는 소리를 새로 만드는 소리거든요. 네. 뇌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뇌가 피곤해지면 네. 이명 소리가 커지고요. 네. 뇌가 편안해지면 이명이 작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면 이명이 커지고요. 네.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고 몸이 덜 피곤하면 이명이 확 작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평소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이명 조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귀하면은 교수님 어지럼증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관련된 어지럼증과 관련된 난청도 많이 있죠. 그런데 네. 우리가 흔히 겪는 어지럼증의 대부분은 청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게 보통 새벽에 잠 깨다가 집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극심 어지럼증. 네, 네. 그거 대부분은 이석증이라 하는 이석증. 병이거든요. 달팽이관 옆에 전정이라는 곳에 있는 이석이 네. 떨어져서 세방고리가 넘어가는 거죠. 네. 그거는 심각한 병이 절대 아닙니다. 네. 청력과도 무관하고요. 네, 네. 어지럼증 질환 중에 메니에르 병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지러우면서 청력이 같이 나빠지고 이명도 따라오는 병. 아우. 그것은 증상도 심할 뿐더러 방치하면은 청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병에 한해서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토크박스네요. 세 번째 토크박스 열고 어떤 주제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치료 뭐하다. 박 교수님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박 교수님 뭘까요? 노인성 난청의 치료 뭐하다. 진료비가 비싸다. 진료비가 비싸다. 진료비가 비싸다. 시급하든 뭘 가능하다. 노인성 난청의 치료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보겠습니다. 네. 자, 뭡니까? 노인성 난청의 치료 불가능하다는데? 어머나. 불가능. 그거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오늘 여태까지 말했던 게 너무 허무하게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하냐고요. 엄밀히 말해서 예. 근본적 치료는 불가능하다가 정답입니다. 왜냐 그러면 네. 노인성 난청은 달팽이관 속에 있는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신경세포, 정확히는 그걸 유모세포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게 손상되어서 생긴 질환입니다. 유모세포는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근본적 치료는 어렵다. 하지만 그러한 손상된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러 의학 기술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듣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의학 기술이 있습니까? 우선은 보청기인데요. 네. 예. 보청기는 쉽게 말하면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거든요. 네. 내귀의 스피커입니다, 그건. 네네. 그래서 우리가 청력을 아까 25 이내는 정상이고 90이 넘어가면 이제 농으로 표현합니다. 귀가 먹은 거죠. 그래서 청력이 40에서 70 사이 어렵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0점보다 좋은 청력이요. 네. 그런 청력인 분들은 보청기를 하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 교수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청기라는 걸 이제 듣게 되면은 이제 손상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지는 않지만 이제 보청기라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폭된 소리가 와우의 이제 세포에 계속 증폭이 되면은 네. 그 부분이 더 이상 손상되는 부분을 이제 막을 수는 있겠죠. 네. 계속 그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적절한 어떤 증폭된 소리를 보청기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럼 뭐 어차피 치료도 안 되는 거. 제 말이에요. 혹시 안 통한다? 어차피 치료도 안 되는 거. 불가능인데. 검사를 왜 받아야 되는데? 돈 들여가면서. 삶의 질을 위해서. 네, 삶의 질을 치료가 안 위해서 된다잖아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대화가. 네. 우리 아직 아무도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그걸 당하게 되면 엄청나게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선은 가까운 가족과 대화가 안 되거든요. 친구를 만나도 대화할 수 없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집에만 계시죠. 집에만 있는데 소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집에 있는 내 친구, TV가 있지 않습니까? TV를 켰지만 TV도 알아듣기 어려워요. 책을 읽어볼까? 눈도 침침해서 책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 있는 분들은요, 그대로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난청을 저희는 뭐 난청은 없지만 예를 들어 그 우울증이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많은 곳으로 제가 이사를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언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해? 무슨 말인지. 되게 적절한 도대체 비유다. 그죠? 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 기분일 것 같아요. 네. 아니 난청을 이렇게 방치해 두면은 네. 안 예. 되죠. 안 네. 된다. 근데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에서 70데시벨 사이에는 보충 효과가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괜찮겠지 하다 50에서 60데시벨 정도까지는 조금 크게 하면은 둘이 세 명 정도 얘기하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70이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이제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 전에 보충기 만족도가 한 80% 효과적인 부분에서 그 네. 정도라고 하면은 70데시벨, 80데시벨 넘어가면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충기를 아주 비싼 거를 착용하더라도 못 듣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강박사님, 근데 놀라운 게요. 네. 놀랍게 쳐다보세요. 전 세계 보청기 시장의 규모가 무려 10조 원이거든요. 10조 원. 10조. 문제는 앞으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더 시장이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박 교수님?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는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하면은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 비율은 한 2명?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착용한 사람이 7명, 8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고령 사회가 되니까 네. 그 수는 더 늘어날 거고. 왜 그럴까요? 사실 보청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한쪽 하는데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가의 정부에서는 네. 작년 11월 달부터 네. 장애인, 청각 장애인일 경우에는 보조를? 최대 131만 원 정도. 청각 장애를 장애인일 경우. 네. 청각 장애가 2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네. 급수에 상관없이 네.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보통 150에서 200 사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뭐 보조 받고 본인 돈 조금만 보태면은 네. 보청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청각 장애까지 판정을 받으려면 기저가 많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데시벨 이상 네. 정도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한 65세 이상 이미 네. 노인이니까 네, 네. 65세 이상 정도 되면은 장애에 상관없이 기가 나쁘면은 네. 보청기를 좀 네. 해드렸을 때 보조금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발의를 지금 하시고 하고 계시거든요. 계시다. 네. 예. 그리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급수에 상관없이 네.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보청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렇다 쳐도 젊은 사람들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노래가 그랬어요? 그 가사가? 그래. 야 맞나요 언니? 야. 그래서 이게 보기에도 좀 그러고 네. 사실 가수 노사연 씨도 용기 있는 고백을 했잖아요. 난청이 있어서 보청기를 끼고 노래를 하신다고. 그래요? 예,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을 하셨는데 왜냐면 그걸 하시면서 좀 그걸로 인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도 싫고 내가 그걸 끼면서 더 쳐다보는 시선도 싫고 하셔서 계속 숨기고 있다가 이분은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더 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불편하고. 미용도 미용이고 자존심이. 제가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노사연 씨가 언제부터 보청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뉴스를 들었어요. 네네. 근데 좀 됐나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죠. 몰랐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청기를 귀에 걸고 되게 컸었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귀 안에 쏙 들어가고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제작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예전에는 많이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보청기 이게 왜 소리가 너무 울린다라거나 소음이나 잡음이 난다 이렇게 좀 불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보청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장롱 뭐 보청기다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긴 했는데 네.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귀에 맞는 보청기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귀가 예를 들어서
60, 70dB이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저음은 좋고 고음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청기를 자기에 맞는 보청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부분들을 했다면은 자기가 맞지 않아서 울리기만 하고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전문가가 보청기를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청기를 조절하다 보니까 말소리를 증폭해야 되는데 뭐 웅소리만 그냥 증폭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처음 보청기를 딱 해드리고 잘 들리십니까 물어보면 잘 들려. 네네. 근데 시끄러워. 100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르신께서 그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조용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소리를 들으니 시끄러운 거죠. 네네. 암흑 속에 몇 시간 있다가 밝은 데 나오면 눈이 팍 부신 것처럼 같은 겁니다. 네. 보통 한 석 달만 계속 꾸준히 끼면 시끄러운 것을 되게 극복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간을 못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때려놓고 다니시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격려하고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가족과 의료진의 격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소리가 왕왕 울려서 못 끼겠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떤 경우냐면 보청기를 할 때는 귓구멍을 완벽하게 막아야 됩니다. 소리가 새지 않도록. 근데 귀를 막고 말을 하면 해보실래요? 그러면 안 들리니까 소리가 머리에서 막 울려요, 왕왕. 네네. 귀를 막고 말을 하면. 네. 이런 걸 폐쇄 효과라 그러는데 네. 그게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요즘 어떤 게 있냐면 중위 이식, 보청기를 머리에 이식하는 겁니다. 네. 여기 뼈 뒤에 기계를 이식한 다음에 피부를 봉합하고 나서 그 바둑알 만한 기계를 탁 붙이면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면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울림 증상이 없고 소리도 훨씬 자연스럽고요. 또 뭐 머리맡에 있으니 밖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중위이식은 이런 장점도 많지만 소리를 많이 증폭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청력이 너무 나쁜 분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보청기 할 때 귀를 완전히 다 막아요? 귓구멍을 완벽하게 폐쇄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꽂으면 막히고요. 네. 이제 또 빼면 빠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픈 타입 아까 오픈 말씀하신 보청기를 완전히 막지 않고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폐쇄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뚫어놓고 보청기는 이제 증폭은 증폭대로 시켜주는 네. 그런 어떤 또 보청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보청기를 통해서 이제 폐쇄 효과를 줄이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 방법도 연구 중이네요. 보청기나 이 중위이식을 하면은 다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 청력이 70dB 이내여야만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 30점, 20점, 10점, 0점인 이런 청력들은 보청기나 중위이식을 해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건 달팽이관의 기능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달팽이관을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체가 됩니까? 인공 달팽이관, 소위 인공 와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공 뭐요? 인공 와우. 와우. 예. 와우. 인공 달팽이관이죠. 네. 그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을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30점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건강한 분들이 많고 그만큼 청력이 많이 나빠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청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인공와우 이식을 받고 청력을 회복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거는 그럼 수술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요 귀 뒤에 절개를 해서 네. 이 뼈 속에 인공와우 기계를 이식을 하고요. 네. 한 달 지나면 피부가 다 아물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청기 모양 비슷한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 작은 장기알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네. 그걸 여기다 붙이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몸속에 있던 달팽이관은 제거를 하고요? 달팽이관 속에 달팽이관에 구멍을 낸 다음에 그 속에 아주 가는 미세 전극들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신경을 자극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예. 정말 그거는 과학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생체를 인공 신장 우리 하잖아요. 신장 이식도 하지만은 근데 인공 와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발달입니다. 우리가 예민한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소실된 감각 중에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청력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시력을 완전히 소실했다. 회복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네요. 하지만 청력을 완전히 소실했을 때는 다행히도 이제
인공호흡 이식을 하면 네.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인공와우 네. 이식하고 나면 기분이 와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와우. 예, 아니 이제 맞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 저기 한 30년 전에도 인공와우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아주 발달 초기 단계에 돼가지고 효과 별로 없었거든요. 예. 지금은 효과가 많이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와우. 일반적으로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뭐 어린 사람부터 어르신들까지 수술 받는 분들이 많지만 네. 일례를 보면 이제 난청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에 빠졌던 할아버님이 계시거든요. 네. 병원에 오시면 맨날 우는 거예요. 친구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매번 사모님과 같이 병원을 오시다가 이제 아무도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수술 이후에는 이제 혼자 다니시는 거죠. 네. 병원에. 그리고 나름 뭐 작은 일이지만 일도 하시고 네. 예, 그렇게 회복들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 기능이 청각과 상당히 연관관계가 많으니까. 근데 일단 보청기가 너무 비싸. 그런데다가 이거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면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사실 그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말지 내가 그 힘들고 힘든 이식 수술에다가 값비싼 보청기를 안 해도 그냥 살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정아 씨가 오늘 자꾸 이런 캐릭터로 이렇게 보이시지만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송 보시는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 특히 뭐 우리 부산에서 많이 보시면 경남 계신 이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거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맞아. 다 귀 안 좋은데 나만 안 좋아도 그것도 이상해지거든. 그러잖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한다, 네. 대화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아주 적막해지거든요. 가족들과도 친구들과도 소통할 수 없고 아주 외톨이가 되고 우울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난청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중요한 질병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는데 뒤에 차소리라든지 네, 차소리 그죠? 들었고 그런 걸 기본적인 못 들으면 큰일 나시죠.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바로 네 번째 토크인데요. 이걸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토크 주제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가는 귀가 먹었다. 이런 위험이 급증하고 있대요. 치매 위험이 급증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가뜩이나 이게 안 들리기도 한데 이 치매까지 온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분명히 많은 연구에서 네. 난청이 심할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경도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증가하고요. 네. 중등도 난청이 있으면 3배, 음. 고도 난청이 있으면 5배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네. 그리고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지 장애까지 합친다 그러면 그 유병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교수님, 난청이 오는 분은 치매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치매가 진행되면 난청까지 같이 그치. 오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게 더? 뭐부터? 치매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렇죠. 등등. 그런데 그 요인 중에 난청이 없는 어르신들, 네. 난청을 가진 어르신들을 비교해 보면 네. 난청이 있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2배에서 5배 높다는 뜻이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 소리가 안 들어오면은 뇌에서 또 활동이 안 되겠죠. 네. 안 되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인지 기능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쇠퇴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렇지. 뭐 뇌가 좀 더 네. 게으르게 움직이겠죠. 그렇지. 그렇겠네요. 그 헬렌 켈러 아시죠? 네네. 다들? 네. 헬렌 켈러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렸어요. 네네.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물어요? 뭐 이렇게 물었어요. 일단은 뭐 예, 지금 말고 예전에 순간 아니 물었다. 안 들리시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다시 삶을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뭐 안 보이는 걸 선택하냐 아니면 안 들리는 걸 선택하냐 했을 때 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이는 게 보이는 낫지.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죠? 네, 다들 보이는 게 그러잖아요. 낫죠. 들리고 싶다고. 아. 네, 오히려 보이지 않아도 들리고 싶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게 네. 보이지 않는 것은 사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만 네.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네. 야, 이거 다시 한번 네,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사물로부터 사물로부터 멀어지지만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 네. 그만큼 이 들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맞아. 네. 특히 아기를 키워보니 엄마들은 아기의 그 옹알이 소리. 이제 막 이게 딱 옹알이 소리는
얼마나 귀엽고 근데 듣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제 TV 다른 모 프로그램 보면서 그렇게 듣지 못하는 부부가 아기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항상 그게 안타깝다고. 그렇죠. 네. 자, 토크도 이제 정말 이 결론으로 가고 있네요. 그죠? 좋은 오력도 남기시고.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닥터 처방전을 갖고 오셨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닥터 처방전. 3살 귀 건강이 8가지 간다. 그러네요. 그럼 3살 때 귀 건강을 잘 챙기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그러지만 노인성 난청이라는 게 64세까지 멀쩡하다가 65세 때 딱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어릴 때부터 쌓이고 쌓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면 어려서부터 과다한 소음을 피하셔야 되고 활성산소의 생산을 막기 위해서 쓸데없이 너무 과식하는 것을 피하시고요. 네. 그리고 귀에 해로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흡연은 무조건 귀에 해롭습니다. 네. 또 술도 적당한 양은 괜찮지만 과한 양을 오래 드시는 것 역시 귀에 해롭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켜나가면 100세까지 건강한 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아는 건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했는데 이걸 잘 실천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만일 그래서 내 귀가 조금 안 좋다,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보조적인 기법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특히나 우리 부모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와 그래 못 알아듣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 귀 건강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자식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동아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정성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소음에 노출되는 것도 아마 귀 건강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처럼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우리 조금씩 귀 좀 아껴줍시다. 네,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자기의 청력을 꼭 검사하셔서 조금 난청이 오셨으면 보청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소리를 잘 듣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요. 오늘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요. 여러분들도 듣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롱에 아마 지금 보청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요. 보청기를 다시 한번 꺼내셔서 다시 한번 보청기를 조절 한번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서 건강한 삶을 이렇게 보청기를 통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클립에 여러분의 귀 건강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TV 틀면 뉴스에 뭐 각종 사건, 사고들 뉴스 보고 들을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들 보시고 들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반 여러분의 건강을 무료로 챙겨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벌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에 말하나. 고맙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들릴까요? 네, 가나안 보청기는 일반 소리가 아닌 말소리를 분별해서 듣게 해드립니다. 정말 똑똑하게 잘 들리나요? 네, 가나안 보청기는 청각학 박사의 직접 상담과 청각학과 교수의 보청기 처방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듣게 해드립니다. 36년 전통의 풍부한 경험과 차별화된 전문성, 그리고 특화된 청능재활센터까지 당신의 귀, 가나안 보청기가 책임지겠습니다. 잘 들리는 가나안 보청기. 최민정 씨는 10년 전 처음 바람 소리와 매미 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큰 불편을 느끼지 않다가 최근 이명 소리가 더 커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안 하다가 요즘에 좀 크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서 다시 와서 치료하게 됐어요. 거의 한 10몇 년을 방치해두고 있었어요. 이명이 커지는 것은 주로 심리적 요인 때문으로 생각돼 왔습니다. 스트레스 많을 때 더 소리가 커지는 거 느끼십니까? 느끼죠? 그런데 심리적, 환경적 요인 말고도 이명 증세가 심해지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이명 환자들의 뇌 기능 MRI를 분석했더니 심한 이명이 1년 이상 지속된 환자들은 자거나 쉴 때 소리를 작게 느끼도록 조절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가 쉬어야 할 때 계속 활동하게 해 뇌의 피로도가 커지는 건데요. 뇌가 피로해지면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명도 더 심해집니다. 이명이라는 게 뇌 속에서 그 어떤 새로운 전기의 흐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뇌가 예민해지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명 증세가 심할 경우 파도 소리나 새 소리 같이 거슬리지 않는 소리를 함께 들려줘 뇌가 이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재활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돌발성 난청 때문에 생긴 이명은 보청기를 착용해 청력을 높여야 줄일 수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청각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크리스천 100명에게 보청기가 지원돼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CBS는 가나안 보청기와 함께 청각장애를 지녔으면서도 열악한 여건 때문에 보청기 사용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보청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100명에게 장착을 완료했습니다.